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짜뉴스입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크롬 OS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구동되는 웹스토어를 공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크롬 OS를 탑재한 노트북을 내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입니다. 세계 PC 시장에서 차이완, 즉 중국과 대만 업체의 파워가 무서운 기세입니다. 외국의 한 시장 조사 업체는 3분기 세계 PC 출하량 기준 점유율로 대만의 에이서와 아수스텍, 중국의 레노버 등 3개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를 탑재한 새로운 스마트폰 넥서스 S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고 판매 가격은 $529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블릿용 안드로이드 3.0 시연 영상도 공개돼 조만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이 이번 넥서스 S를 공개하면서 선보인 차세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기본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 무료 통화는 본격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됐는데요. 외신에는 벌써 아이패드 제조업체에서 아이패드2를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생산해 4월경엔 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이프나 수다폰에 이어 스마트폰 무료 인터넷 전화 바이버 애플리케이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망과 3G망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나 3G망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등 통신사 정책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TV용 LCD 패널 가격은 12월에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IT용 패널은 지난달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대만 시장조사기관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IT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정도 증가한 130억 달러를 넘었으며 수입은 27% 정도 늘어난 70억 달러라고 지식경제부가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를 모방한 제품이 중국에 등장했습니다. 엔가젯이 소개한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2.1이 설치됐으며 전면에 갤럭시 S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25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이 주요 서비스 핵심 기술을 공개하면서 플랫폼 전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만간 아이폰용 T맵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이동 중에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KT는 이달 말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시작으로 내년엔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 객차에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갤럭시 S에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갤럭시 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에서 일부 앱이 호환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전담할 신설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확산을 계기로 모바일 게임 출시 건수가 PC 온라인 게임을 넘어섰습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11월까지 모바일 게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가량 증가됐고 온라인 게임은 소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학생 10명 중 7명은 여가 시간에 인터넷 서핑이나 PC 게임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서핑을 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온라인 교육 사이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요금이 부과됐는데요.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전화를 하게 될 경우 무료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변화인데요. 그런데 3G망을 이용하게 될 경우 통신사별로 특정 요금제에서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 전화 앱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카이프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최근 등장한 토종 앱 수다폰과 외산 앱 바이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MVoIP, 즉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정책은 이러한 앱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프는 PC에서 이용하던 메신저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용으로 확장된 것인데 기존 친구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장점입니다. 스카이프는 상대방이 로그인 상태일 때 무료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이라 할지라도 사전 구입한 크레딧을 이용 저렴한 사용료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토종앱 수다폰은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과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전화통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카이프와 달리 아이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와 연락처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장점입니다. 수다폰을 설치하지 않은 회원들과도 저렴한 인터넷 전화통화료로 연결이 되므로 스카이프보다 편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외산 앱 바이버 역시 아이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와 앱 주소록이 자동 연동되며 바이버를 설치한 사용자 리스트를 표시하고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특히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내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료 통화 앱들도 이동통신사의 MVRP 정책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SKT와 KT가 무료 인터넷 전화 앱 사용자들 중 월 기본료 55,000원 이상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만 3G망으로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월 45,000원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기에 상당수 사용자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AMD는 6개의 코어가 들어간 데스크톱 프로세서 2종류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기존에 출시돼 좋은 반응을 얻었던 1055T와 1090T의 후속 제품으로 4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시스템 로딩 상황에 따라 클럭을 순간적으로 올려주는 터보코어 기능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카드 지포스 GTX 570을 출시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다이렉트 X11을 완벽 지원하며 엔비디아 서라운드 기술과 3D 비전 기술을 적용해 현실감 넘치는 게임과 영화 감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지상파 DMB를 수신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나왔습니다. 이 수신기는 3G나 와이파이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DMB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요금 부담이 없습니다. 판매 가격은 5만 원대이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한성컴퓨터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인텔 코어 i3 370과 i5 460 프로세서를 장착한 것으로 15.6인치 LCD에 풀 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ATI HD 5650 그래픽 칩셋을 장착해서 모든 최신 게임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에이서는 LED 백라이트를 탑재한 프리미엄급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16:9 화면 비율의 24형 모니터로 풀 HD급의 해상도와 정밀한 색채 표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응답 속도가 빨라 3D 게임 등을 잔상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SK 마케팅앤컴퍼니는 전체 지도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국 1000여 개 SK 주유소 와이파이망을 이용해 지도와 안전운전 정보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둘째 주 알짜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